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우리 이번 주 한 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테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대한 고민과 걱정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생방송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추가적인 그런 QR코드 혜택들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자신감 바로 수익에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점을 잘 잡아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로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었고 사실 조선 테마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알맞은 종목을 공략해드린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이 종목 방송하는 날 물론 장대 음봉을 그렸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 이 종목 방송에서 공략하고 끝이 아니라 역시나 좀 정확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는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또 3월 18일 그 전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고영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바이오, 게다가 의료파업 모멘텀까지 붙은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 방송에서 역시나 공략을 해드렸고요. 목요일 날 바로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역시나 월요일 방송 공략주 한 주에 딱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이렇게 좀 빠르게 여러분들께 상승을 안겨드리는 종목들 방송에서 매주 좀 적중하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3월달 초부터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해드렸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 정말 일일이 매수했는지까지 확인을 들어가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역시나 여러분들의 수익 함께할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2월 26일 방송에서 공략했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러분들께 저점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드리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 잡아드렸었고 급등하는 모습 여러분들 잡아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또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송뿐만이 아니라 노란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리를 잡아드리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 함께 하시면은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 방송 공략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중요하지만 어떤 테마를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릴지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2차 전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릴 거니까 이미 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과연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게다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주 같은 새로운 테마들도 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과연 어떤 종목과 테마를 내가 지켜보면 좋을지 그 정답을 여러분들께 알려주실 정민상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수익으로 좀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으로 기분 좋게 출발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방송 공략주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는 종목들, 전문가님 오늘도 조금 분위기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 네네. 네, 우선 어떤 종목이죠? 수익이 나오는 게 뭐 기존에 미리 네. 투자를 좀 해놨던 종목들 네. 조금씩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한 지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방산주는 꼭 포트에 이제 담아가야 된다라고 방산주요?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네. 그리고 아직 목표가는 오지 않았고 지금 수익권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좀 보유 종목들 보면은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 네, 현재 약 손실권,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나머지 보면은 뭐 비플라이 소프트 요것도 보합이고 일진파워 제가 좀 여러 차례 강조 드렸던 종목인데 그쵸. 원전주입니다. 예, 오늘 4% 이상 좀 오. 매수가 대비 네. 4%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MD 스테이크 요거는 엔비디아 관련주죠. 엔비디아. 요것도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종목 같은데 네. 요것도 오늘 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오, 네. 4% 이상 상승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 여러분들 단순히 뭐 종목만 안겨드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생방송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만나보시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와 공략 테마들 함께 수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지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 좀 동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전문가님 미국 시장 굉장히 잘 짚으시거든요. 계속해서 좀 주말 동안 우리 미국 시장 어떻게 됐고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전문가님? 지난주 이렇게 중요 지표 발표 전에 네. 금요일이 부활절로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비중시가. 그래서 아직은 뭐 개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표면상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고, 자 지난주 보면 중요 지표 미국 이제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결과가 네. 예상치와 완벽하게 이제 부합하게 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여기서 변동성 높은 뭐 식품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물가를 포함하게 되면은 1년 전보다 0.1% 상승하는 뭐 거의 차이가 없긴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제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비싸지면 물류비도 올라갈 것이고 난방비도 상승할 것이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긴축 시기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네.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발생할 네. 우려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지만 네. 차후에는 디플레이션 계속해서 우려가 보면 발생되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토요일 날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이 있었죠. 파월 의장이 주말 발언에서 PC 지표에 대해서는 네.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한다라는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여전히 물가를 2%를 향해 낮아진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특정 월물가 지표에는 내가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난 좀 확신이 들 때까지 난 좀 기다리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데, 자, 이 말은 물가가 2%까지 실제로 떨어지는 걸 내가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떨어지는 흐름 나오면은 내가
금리 인하 해줄게. 약간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그럴 보시면 수밖에 없죠.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 물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변수가 많아질수록 네. 이게 고금리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게 돼요.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중국을 보면은 이미 그 부동산 문제로 지금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 똑같이 이렇게 디플레이션을 겪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 금리를 좀 조절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지만 디플레이션은 한번 발생되면은 굉장히 이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일본만 보더라도 30년 동안 막 거의 뭐 제로 금리 유지하다가 이 집 와가지고 막 금리 올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못 올립니다. 이거. 쉽게 못 올려. 쉽지 않죠. 지금 올릴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사람이 이제 집을 만약에 뭐 산다라고 하면은 0. 몇 프로 단위의 그 최소한의 이자만 내고 100% 대출을 받아요. 100% 대출. 네, 100% 대출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네. 엄청난 부담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100% 쉽게 올릴 수 대출이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금리 조금 올리다가 계속 이게 또 장기간 또 늦어지고 막 이런 경험이 몇 차례가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디플레이션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 지금 유가 흐름이라던가 그다음에 금리 여태까지 좀 장기간 가져왔던 그 고금리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단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계속 미뤄져 온 거잖아요.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미뤄져 온 건데 6월에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네, 이렇게 좀 6월. 네,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금리 인하 돼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상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금리 인하가 좀 임박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뭐 넋놓고 있지 마시고 저희와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직전에 반등하기 전에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한번 실행으로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뭐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뭐 6월달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조금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6월에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다. 미증시는 그렇습니다. 국내 미증시. 증시가 아니라 네. 미증시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면은 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시기가 반대로 당겨졌었거든요. 그게 네. 확신이 드는 순간 증시는 빠졌어요. 아, 미증시는. 네. 지금 물론 이제 반대의 상황인데 증시는 똑같이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긴축 시점에 증시가 올라 있다는 거는 많은 자금들이 그 증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하락의 그런 어떤 이유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겠죠. 차익 실현을 하려면 네. 세력들이 차익 실현. 강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가능성. 이게 지금은 앞으로 나올 악재는 이게 금리 인하가 장기화된다라는 것 또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돼서 차후에는 네. 이걸로 해서 약세장이 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6월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네. 네, 6월을 예상해드렸는데 지금 4월 초입니다. 네, 그러면은 늦어도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까지는 좀 그런 흐름이 점차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부터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들었을 때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저희와 함께 해답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외에도 전략 세워드릴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기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겠죠. 저희 국내 시장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모습을 거의 매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자, 국내 시장은 좀 미국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국내는 좀
이게 시장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좀 재미없긴 한데 그래도 꼭 하게. 알아야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한국은 미국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성장했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벌써 2022년부터 해서 이제 좀 성장이 주춤해지는 그런 구간. 둔화되는 그다음에 상황이죠. 23년도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네. 성장이 고성장을 가다가 딱 이제 주춤하게 됐어요. 멈춰버렸어.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고성장에 맞춰서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이에요. 아, 시스템이 고성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멈추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 어, 처음이다. 그렇죠. 당황스럽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당황하면 안 처음이면은 되는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내수 시장 보면은 굉장히 얼어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어 있는 게 더 얼 수밖에 없는 게 성장이 멈췄는데 금리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높인 상황에서 유지해왔고 그런 부동산 리스크 터지고 이런 부분들 있고, 때문에 네. 그래서 3.5%라는 금리가 미국보다 좀 많이 낮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좀 이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금리인 게 사실이고 내수 경기가 이제 더 여기서 얼어붙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안 낮추면은 그렇죠. 미국이 네. 먼저 낮춰야지. 그냥 먼저 낮춰버리면은 수출은 회복이 되겠지만 수입하는 물가는 비싸지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럼 네.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수출 회복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좀 버티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좀 금리 인하 해주고 우리도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조금 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때까지 과정이 이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까지 과정은 알겠습니다. 조금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뭐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도 순탄치만은 않을 과정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 그 해답 본격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내가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 또 종목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굉장히 크실 것 같거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골칫거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 종목 뭐 수익은 나고 있긴 하지만 어디가 좋을까요? 매도 타이밍이 훨씬 더 어렵죠.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종목 진단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도 어떻게 하면 진단을 들어볼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방송 공략주뿐만이 아니라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저희가 진단해드릴 종목 DYD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16% 넘게 하락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뭐 재건주로 인해서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급락을 하기도 했고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 혹은 관련된 테마 보시는 분들 걱정이 좀 짙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DYD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 DYD 사신 네. 분은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틀 최근에 동안 좀- 지금 네, 이런 종목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보셨으면 안 사셨겠죠. 네. 놓치신 방송 분들, 보셨으면. 네. DYD는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좀 장기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계속. 이유가 푸틴은 이 전쟁에서 이익을 얻어야지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아,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끝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음, 이게 끝날 가능성이 생기려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거나 아,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죠. 이게 끊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수가 당선 없겠네요. 네. 가능성에서 좀 테마적으로는 좀
단기 반등하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이 종목을 보면은 네. 최근에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을 좀 지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이 그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기간인데 감사 기간인데 네. 최근에 기업 밸류업이다 보다 해가지고 이 그 상패의 기간을 더 단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좀 악성 종목들 악성 종목이라고 하면 재무가 안 좋은, 재무가 네, 안 좋은- 건전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종목들. 네. 네, 건장하지 않는 좀 이게 상장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그 상패 절차를 축소하고 단축하겠다 이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좀 본보기성으로도 이게 정지가 아. 언제 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거래 정지. 그러니까 재무가 워낙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도 보면은 300억대거든요. 정말 작은 종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동전주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는 네. 성장 가능성을 막 높게 가지고 막 이게 크게 뭐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무가 만약에 꾸준히 안 좋게 가면 상패나 거래 정지만 이런 걸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는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리스크는 피해야죠. 최소한 그래도 뭐 정말 짧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000억 이상 시총 1,000억 이상은 좀 권장을 해드리겠고 네. 이 종목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정지가 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물론 차트상으로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근데 때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회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손실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네. 아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 반등 뭐 정도도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차트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난번 거래도 급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위험한 생각일까요, 전문가님? 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 차트상 이제 반등할 구간이네 했는데 내일 정지됐어요. 그러면은 너무 의미가 슬프겠죠? 없죠. 네. 네, 그렇네요. 너무 슬프겠죠. 슬픈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최소한은 지켜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DYD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워낙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이 조금 그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혹시 뭐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관련된 재건 테마 내가 계속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좀 더 자세한 전략은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지도 함께 종목 진단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진단은요. LG 생활건강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오늘 화장품주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 중에서도 대형주고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LG 생활건강 오늘 또 화장품 테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장품 테마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하면 안 분위기가 됩니다. 좋은데요. 이게 단기적인 거고요. 화장품주들 보면은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부분 실적이 좋았고 이제 그 실적을 작년장이 우리나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화장품주들 특징이 뭐냐면 중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근데 중국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잖아요. 그죠? 부동산 리스크도 크고 있고, 경기 침체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의 지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이게 저번 주에 일시적으로 완화됐거든요. 그러면서 화장품주 잠깐 반짝하는 건데 이게 중국이 갑자기 막 경기 회복이 돼가지고 막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거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요. 충분히. 그러면 화장품주를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들이 작년까지 제가 실적이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이익이 상당히 감소가 됐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주들은 다 실적이 좋은데 이 종목만 좀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중국 시장 악영향이라던가 이 종목이 좀 그렇게 타격을 받은 종목입니다. 매출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된 종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금 단기적인 섹터 흐름이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좀 오늘 좀 6%면은 이렇게 우량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팔면 좋겠네요. 네, 지금 팔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6% 올라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점이거든요. 지금 자리를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좀 예전부터 계속 막 뭐 물타기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고점에서 잡고서 가만히 놔둔 분들은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제가 이제 경기가 완전히 좀 풀리고 네. 활성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거는 미국이 봐봐요. 이게 금리 인하 장기화 되잖아요. 네. 중국이 그렇다고 막 혼자서 경기가 호황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그럴 없거든요. 순 없죠. 네. 그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지금 투자할 시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오늘 잠깐 섹터 반짝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네, 그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LG생활건강은 지금 딱 정확하게 추세 고점이고 지금 장기간 좀 하락한 흐름 보면은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지금 그렇네요. 170만 원 넘던 그런 종목이 음. 21년도부터 지금 3년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네. 이제는 계속 바닥인가?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아닙니다. 지금 바닥 아닙니다. 이거 아. 더 빠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시간에 화장품주,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수혜를 보는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할 시간에 조금 더 회전이 빠른 섹터를 좀 고민을 해보고 아, 추천도 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추천한 거 다 어떻게 됐나요, 제가? 올라가 있죠, 저희 다 올라갔죠. 네. 아, 조선주, 뭐 AI 네. 이거 다 예전 방송에서 나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보면서 자 손절이 만약에 당장 어렵다 하면은 그냥 내가 만약에 오늘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봤어요. 네. 만약에 제가 드린 거에서 수익을 봤어. 그러면은 그 비중만큼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어요. 손해 안 보고. 그죠? 네. 이익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라도 좀 손절을 해서 좀 현금 비중을 만들고 네.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방에서도 교육해드리고 네.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LG생활건강 좀 진단까지 도와드렸는데 사실 기다리느니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저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내가 물론 따져봤을 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략했던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는데 방송 날 사실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흐름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저점 난 정확하게 잡고 싶어요. 난 자세한 전략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방송에서 계속 공략해드리고 있고 그냥 막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정확한 종목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과 진단을 해봤습니다. 뭐 재건 테마에 함께하고 있는 DYD 또 화장품주로 볼 수 있는 대장주인 LG생활건강 여러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난 좀 더 자세하게 좀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장하시면요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서도 계속 종목 진단을 해드릴 거거든요. 뭐 앞으로 볼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 걱정돼요,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한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번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좀 활용해 보시면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단해드릴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는 테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저희가 읽어드리는 방송인 만큼 좀 궁금해하시는 테마가 어떤 게 있을지 강하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테마는 어떤 거? 잠깐만요. 이거 네.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한국화본 네. 뭐 급락할 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자, 5분봉 보면은 11시 방송이었죠, 지난주. 그렇죠. 네. 이때면은 거의 최저가인데요.
제가 드린 게. 아, 방송 시점에서는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그 방송 시점. 날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떨어졌기 이미 때문에. 떨어진 상황에서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또 네네. 시점이 근데 정확히 따지면. 마치 드리고 급락했다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아, 오해하실까봐. 알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추천도 네. 이후에 그 이후에 드렸고 지금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이고 수익이 나온 이후에 지금 좀 빠졌습니다. 수익권이 충분히 나온 이후에 좀 네네. 빠졌는데 조선주는 이렇게 리스크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좀더 네. 보셔도 됩니다. 네. 뭐 한국화본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해 드렸던 건데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시간으로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방송할 때 이미 떨어져 있던 종목이고 저점에서 좀 공략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제 말 하나 허투루 넘어가는 거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좀 수익으로 함께 가기를 여러분들 정확한 전략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테마 진단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테마 2차 전지 가지고 오셨던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2차 전지가.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섹터는 네. 아마 2달 전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한 달 사이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막 네, 한 안 달 했어요. 사이에는.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이제 좀 모아가도 괜찮은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네. 자, 2차 전지 장기간 하락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 말에 이제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네. 판매량 부진에 따라서 생산량을 감축한다라는 발표가 이제 여러 업체들에 나오면서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도 빠지고 뭐 관련되는 2차 전지도 빠지고 이런 하락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 하락은 이전부터 먼저 선반영 됐었죠. 자, 최근 자동차주들 상승을 보면은 네. 저 PBR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그런 갈 곳 잃은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좀 자동차주로 수혜를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좀 최근에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예. 자, 유럽을 보면은 2030년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판매가 안 돼요. 내연기관차가. 유럽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국가들이 음.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못 해요. 전기차만 팔아야 돼요. 예. 이렇게 우리가 미래로 지금 나아가면서 바뀌는 거죠. 변해 가는 거고 우리가 미래의 가치에 어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은 결국은 간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안 좋은 악영향을 받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2달 전에는 사지 마세요 했던 게 네. 그런 이유고 지금은 충분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는 관점, 좀 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종목을 살펴봐도 되는 시점이다. 네. 모아가는 관점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는 좋습니다. 지금 투자하기 괜찮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여러분들께 조금 테마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미 전문가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그냥 계속 지켜보면 괜찮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물린 거를 계속 네. 지켜본다는 말씀입니다. 그쵸, 그게 그쵸. 이제 제일 안 좋은 매매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샀는데 5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그냥 손 놔버려. 이건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알긴 구간을 이해하고 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하고 기간을 그 다음에 종목마다 이런 구간을 분석해서 내가 대응을 해야지. 네. 그렇죠. 그 매수도 한 번에 막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로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죠. 투자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려 계시는 분들이 이게 장기 투자인가? 이게 장기 투자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겠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네. 다 전부 다 봐드리진 못하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다는 못 봐드려도 그래도 하나씩은 좀 봐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단기에 좀 빠져나오기는 좋은 시점이겠죠. 2차 전지 좀 수급 들어올 때 됐습니다 이제. 네. 수급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타이밍이 돼가기 때문에 네.
되셨습니다. 네. 2차전지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하기에도 괜찮은 기회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나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전문가님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아가는 거를 연기금이 먼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살짝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었는데 2월달, 3월달 연기금이 굉장히 2차전지를 계속해서 순매수했다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2차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3월 중순쯤에 한번 반짝하기는 했는데 그 전부터 왜 연기금이 사 모았는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산다라고 해서 100%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건 수급이 유입되는 건 맞다. 또 단기적인 반등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2차전지 우리가 한 반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침 또 관련된 종목도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2차전지 어떤 종목이 볼 수 있는지 저점에서 볼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생방송 함께 해주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문가님 우리가 종목에 대한 공개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2차전지 테마가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네. 우선 종목부터 오픈을 해드리자면 네, 좋아요. 바로 네, 좋아요. 네. 네. LNF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좀 맞춰봤기 때문에 네. 066970 번호고요. 네, LNF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에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데는 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NF 오늘 가지고 오신 전문가님 이유 한번 제대로 짚어주세요. 최근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대규모 그 SK온하고 대규모 수주 공시가 이제 들어왔고요. 네. 그 수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강하게 이제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이거를 그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고 이미 수주는 따놓은 상황인데 반면에 주가는 4월 이후로 좀 크게 이제 하락세를 가졌거든요. 작년 4월 이후에 4월 이후에 1년 동안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제가 모아가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상으로 지금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반등해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하락 추세가 멈추고, 그죠? 충분한 저점이 이런 게 이제 충분한 저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섹터 흐름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근데 차트상으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추고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자 이렇게 단기 저점 구간입니다. 지금이 그죠? 네. 자 여기 이동평균선이 좀 집합하는 구간에서 여기 차트가 좀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네.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단기에도 이런 상승 흐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조금 길게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모아가기 참 괜찮다. 왜냐면 수주를 따놨으니까. 그렇죠. 수주 이미 확보해놓고 과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구간이었지만 향후에는 강한 그런 수주와 함께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거든요. 이런 미래 가치가 좋은 기업,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투자를 해야죠. 가능성을 보고, 네. 막 우크라이나 막 이런 테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을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종목을 보면은 이 흐름이 보이게 돼요. 차트 보는 것도 막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려운가요? 네, 좀 어렵던데 저는. 아, 네.
전문가님이 봐주실 거니까 뭐 걱정은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해서 테마 한번 짚어드렸고 슬슬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죠. 근데 단순히 저희 전문가님이 이제 2차 전지 모아가야 된다라고 혼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연기금도 모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차 전지 어떤 종목 보면 되나요? 뭐 에코프로 보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최근 들어서 좀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수주 따라서 실적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 종목 한번 이 자리까지 제대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뭐 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실적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 관심이 저도 가는 종목인데 언제 사면 좋을까요? 뭐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사도 되긴 괜찮다. 하는데 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간을 잡자면은 그거는 이제 톡방에서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지금 저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막 한 번에 팍 사가지고 네. 몇 년 있다 팔고 이런 투자가 아니라 분할에 대한 그 분할로 대응을 해야 돼요. 항상. 분할 매수로. 1차 매수, 그 2차 매수,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1차 목표 구간에서는 사고 팔고를 좀 반복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금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들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장기 투자인 거지. 가만히 놔두고 그냥 한 번에 사가지고 뭐 마이너스 50%, 70% 이거 몇 프로까지 가나 지켜보고 이게 장기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런 공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번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노란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네.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네. 지금도 크게 무리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오. 뭐 1차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괜찮습니다. 오. 추세 저점이고 단기 반등 나오기 참 좋은 지금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요거 밑으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깔려 있는데 네. 이거 쉽게 무너질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구간 자체가 왜냐하면 그 섹터 흐름도 받쳐주고 네. 대규모 수주도 있고 기업 가치도 좋아요. 다만 작년도 실적이 좀 약간 안 좋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수주를 네. 따놨기 때문에 이익은 확보를 이미 해놨어요. 그러면 주가에 이제 반응할 때가 그런 평가가 나타날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우리가 확률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 단기 반등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빠지면 더 사면 돼요. 더 사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그러니까 투자 가치 면에서 너무 그 가치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번에만 들어가지 마세요. 나눠서 항상 나눠서 사고 네. 나눠서 팔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과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막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종목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확신이 저도 듭니다.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이슈도 있었고 기업 가치도 괜찮고 게다가 특히나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 반등이 나오기 좋은 자리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이 좋아서 이 기업의 미래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이 종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내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른 그런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2차 전지로 수익 보기만 했던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피를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종목으로 2차 전지로 다들 수익 볼 때 나도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조금 여러분들 포인트 짚어드렸으니까 2차 전지 기회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탈출의 기회인지 아니면 수익의 기회인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자세하게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종목 LNF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게다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금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받을 수 있죠. 네.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종목을 제가 강조했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딱 사가지고 내가 부자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들 오늘 막 수익 나온 거 막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섹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섹터가 뭐 2차 전지만 드린 게 아니고 2차 전지는 안 드렸었지. 뭐 방산주만 드린 게 아니고 AI 뭐 그다음에 조선, 네, 조선. 그죠? 되게 엔비디아. 다양하게 주셨죠. 원전 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섹터는 항상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섹터별로 이렇게 수급이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네. 팔면서 떨어진 종목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한 종목에 막 매료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만 난 계속 살 거야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제일 그 위험한 매매입니다. 예. 네, 그런 저도 매매를- 약간 이 종목 너무 좋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좋은 계속 종목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 좋은 종목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것도 가치가 맞긴 그러니까 하죠. 네. 기본적으로 아까 좀 종목 진단을 할 때 미래 가치 떨어지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종목은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겠고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아서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당장 막 뭐 몇십 프로 수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수익을 1%라도 차곡차곡 쌓아가야죠. 그랬을 때 복리의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높은 그런 미래 우리의 그런 계좌를, 미래 네. 그렇죠. 계좌가 굉장히 이제 빵빵해질 수 있는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크게 비중 들어가서 한 번에 수익 보면은 좋긴 몇 하겠죠. %만 나와도 네. 이게 굉장히 기분 좋죠. 네, 그런 거는 근데 좀 도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종목 그렇게 크게 막 아무리 정말 좋은 기업만 골라서 섹터 나눠서 투자를 해보세요. 구간 나눠가지고. 네. 그러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겠죠. 사실 포트폴리오 꾸리는 것도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네네.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방송 공략주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좀 짚어주고 계신데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가치로 봤을 때도 좋은 종목이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자리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가치 정리 부탁드릴게요. 투자 가치, 네. 대규모 수주 공시, 네. 그다음에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저점 구간이 발생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수주 공시를 따놓은 상황이다. 이거는 네.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은 2차 전지 그 힘을 받지 못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빛을 발하지 못했었지만 섹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기업 중 하나예요. 제일 먼저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세력들도 결국에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주 2차 전지 관련해서 LNF 한 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작년 한 여름 정도까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급등이 심했었는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은 작년 4월 달부터 1월 지금 1년 정도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점 자리에서 잡는 거 당연히 좋겠지만 뭐 단순히 저점만 잡는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이 종목은 굉장히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주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잡을 이유가 없다. 2차 전지 테마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나는 자세하게 조금 알고 싶고 전략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1분 안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